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당신의 계좌부터 수사하십시오. 최근에 매수한 종목 10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중 매수 이유를 기록해 놓은 거래는 몇 개입니까? 왜 그 가격에 샀는지, 얼마까지 살 계획이었는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투자 결과만 기억할 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범인을 모르는 사람은 같은 사건을 반복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놓칠까봐 매수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매도합니다. 수익이 나면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손실이 나면 시장과 종목을 탓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장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계좌를 잃습니다. 같은 QLD, TQQQ를 보유하고도 누군가는 계획대로 수량을 모으고 누군가는 급등할 때 사고 폭락할 때 팝니다. 차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무너뜨린 범인은 뉴스 속에 숨어있지 않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직전의 욕심, 매도 버튼을 누르기 직전의 공포, 그리고 계획을 어긴 뒤에도 기록하지 않는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원만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오르자 기회를 놓칠 것 같아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조정이 오면 더 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떨어지자 더 큰 폭락이 무서워 적립을 멈췄습니다. 열흘 전에는 장기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좌가 마이너스로 바뀌자 전량 매도를 고민했습니다. 이 행동을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수익이 난 거래에서는 자신의 판단만 기억합니다. 손실이 난 거래에서는 갑작스러운 악재만 기억합니다. 계획을 어긴 사실은 사라지고 억울하다는 감정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투자자가 아니라 수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종목을 찾기 전에 내 계좌에서 돈이 새는 범인부터 찾아야 합니다. 매수하기 전 3가지만 적으십시오. 왜 지금 사는가? 얼마까지 살 것인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매도한 뒤에도 3가지만 적으십시오. 처음 계획대로 행동했는가? 감정 때문에 계획을 바꿨는가?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인가? 기록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를 위해 샀다고 적어놓고 이틀 만에 팔았다면 시장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을 어긴 것입니다. 분할 매수하겠다고 적어놓고 첫날 현금을 모두 사용했다면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TQQQ 비중을 정해놓고 급등하는 날마다 금액을 늘렸다면 상품이 위험했던 것이 아니라 욕심을 통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실수는 감정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록하면 실수는 데이터가 됩니다. 한 달만 기록해도 여러분만의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락장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장에서 흥분해 너무 많은 돈을 넣었기 때문에 하락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목을 잘못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수익을 본 날에만 뒤늦게 매수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실이 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복구하려고 계획이 없던 거래를 반복하면서 손실을 더 키웁니다. 한 투자자가 자신은 하락장에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거래를 기록해보니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장중 시세를 자주 본 날에는 매매 횟수가 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익 인증을 본 날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손실이 난 날에는 만회하려고 또 다른 종목을 샀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날짜에 QLD를 적립한 날에는 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TQQQ 비중을 미리 정해둔 날에도 계좌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시장이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계획을 바꾼 자신이 계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뒤부터 행동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급등한 날에는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손실을 본 날에는 복구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해놓은 비중 이상으로 금액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매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면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투자자는 모든 거래를 마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발견하고 실제로 멈춘 사람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10번 반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고점에서 추격한 뒤 후회하는 일을 반복한다면 시장이 여러분의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돈을 건넨 것입니다. 하락할 때 적립을 중단하고 다시 오른 뒤 매수한다면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공포에게 계좌의 결정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이제 그 결정권을 되찾으십시오. 앞으로 21일 동안 수익률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목을 더 찾지도 마십시오. 매수하기 전에 이유를 한 줄 적으십시오. 매도한 뒤 계획대로 행동했는지 한 줄 적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오늘 돈을 벌기 위해 행동했는가? 아니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행동했는가? 21일 뒤 계좌가 2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돈이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구멍 하나를 막으면 큰 손실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를 막으면 충동적인 거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범인을 하나씩 제거하면 계좌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10개의 새로운 투자법이 아닙니다. 계좌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 하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큰 돈을 목표로 하면서 자신의 거래 한 줄조차 기록하지 않는다면 목표만 큰 사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증명하십시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하십시오. 나는 왜 샀는가? 나는 왜 팔았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무너지는가? 나는 내일부터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오늘 밤 계좌를 열고 수익률부터 보지 마십시오. 최근 매수 내역을 하나씩 꺼내십시오. 그리고 신문하십시오. 이 거래는 계획이었습니까? 욕심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까? 시장은 여러분의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매일 계좌에 증거를 남깁니다. 그 증거를 외면할 것인지, 범인을 찾아내고 다른 투자자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증거를 모으십시오. 범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같은 행동이 여러분의 계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오늘 밤부터 자신의 계좌를 수사하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